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네트워크가 어저께 지갑이 이제 공개가 될 것이라고 공지가 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올린 영상에는 파이네트워크 KYC 관련해서 6개의 질문 그리고 답변과 관련된 것을 이 공지가 먼저 뜨기 전에 먼저 오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짚어볼 것은 비네트워크의 이제 예상 로드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교군은 파이 네트워크와 비교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파이 네트워크와 비 네트워크의 유사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월별 그 실적 현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성 사용자 수가 돌파된 그 기준으로만 일단 이렇게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월달 실적입니다. 2021년 1월. 파이 월렛의 그 클로즈 베타 버전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고요. 파이 노드가 볼륨이 0.40에서 0.42로 3회 연속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1월 당시 파이 활성 사용자 수는 1200만 명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1월달 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 80만 사용자를 시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날 100만 명이 돌파를 하고 반감기가 이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날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1월 25일날에는 3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9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2월달 실적 보겠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은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이 애드민 감사의 날로 공식 발표를 합니다. 매년 2월달에 이제 이러한 날을 발표를 할 거고 올해 2월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2월 이제 말 기준으로는 1,300만 명 활성 사용자를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파이 지갑의 이제 데스크탑 버전으로 테스트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당시에 또 7,500개의 노드 테스트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2월 달 2월 22일 기준으로 그 5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공지가 떴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 날 6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당시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7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월 대비해서는 조금 좁혀졌죠. 3월 달 기준입니다. 3월 달은 파이 네트워크가 3월 5일 날에 베트남 미디어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파이데이 때는 1,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죠. 그리고 KYC 20만 명 사전 1차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명의 추가 예고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는 1,5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테스트 노드 수가 52,059개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이 이때 출시가 되죠. 반면 이제 B 네트워크입니다. B 네트워크는 별다른 그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언급하는 건 아니고 그 활성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3월 2일 날에 700만 돌파를 하고 3월 9일 날 800만을 돌파합니다. 상당히 빠른 기간이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는 이제 또 추가 100만 명에서 9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에는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고요. 갭 차이는 500만 명으로 좁아집니다. 4월에서 5월달 실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테스트 노드가 이때 10만 개를 이제 돌파를 하고요. 파이 브라우저와 파이 지갑이 이제 정식 업데이트 버전으로 정식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1,800만 명의 활성 사용자 수가 돌파를 했다라고 공지를 하죠. 반대로 4, 5월달의 B 네트워크는 4월 12일 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에 이때 개발자 출시를 추가로 이제 투입을 공고를 냅니다. 개발 부분, 그냥 블록체인 부분, 그 디자인 부분, UI 구조 기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100만을 돌파를 하고요. 5월 13일 날에 iOS와 그 안드로이드 버전의 KYC 인증 기능이 탑재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패스포트 여권 기준으로만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5월 20일 날에 이제 33개국 언어로 번역이 그 앱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5월 달 기준으로는 1200만을 돌파를 합니다. 앞서 500만까지 이제 그 갭을 좀 좁혀왔지만 이때 오히려 갭이 좀 늘어납니다. 600만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6월달 실적입니다. 6월달에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실적은 파이 해커톤이 진행이 됐죠. 파이 투데이 때 진행을 해서 10월 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1일인가 대한민국 그 국군의 날 때 이제 그 우승 앱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6월달 B 네트워크 같은 경우 KYC 1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나서 2차 라운드를 예고를 했지만 솔직히 2차 라운드는 아직까지 진행이 된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2차 라운드라고 해봐야 패스포트를 가지고만 진행이 된 것일 뿐, 다른 이제 일반적인 민증이나 그 운전면허증 가지고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6월 25일 날에 보안 서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기능처럼 보안 서클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제 6월 25일 날에서야 보안 서클 기능이 추가가 되고 핑 기능까지 생깁니다. 6월 말 기준으로는 1300만 명을 돌파가 됩니다. 7월에서 8월 실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21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발표를 하고요. 해커톤의 최신 날짜와 세부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파이 노드는 0.47 버전으로 최종 7번째 업데이트가 됐고요. 8월 기준으로는 23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발표를 합니다. B 네트워크는 7월 19일 날에 B 브라우저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교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에 슈퍼 노드에 대해서 계획을 출시를 합니다. 실제로 진행까지는 됐습니다. 8월 5일 날 슈퍼 노드가 진행이 됐고요. 8월 26일 날 1.61 버전으로 앱 버전이 업데이트 됩니다. 당시 8월 기준으로는 1,400만 명이 돌파가 되고요. 유튜브와 이제 그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그 인원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기준입니다. 앞서 7, 8월 기준으로 이제 900만 명까지 갭이 늘어났고 10월 되면 이제 1000만 명까지 갭이 늘어납니다. 파이 해커톤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9월 달에서 10월 달에 파이 네트워크는 이메일 인증 확인이 추가가 됐지만 현재는 비활성화됐고요. 9월 25일 기준으로는 2,500만 명이 돌파됩니다. 반대로 B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KYC 오픈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패스포트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날에 삼성 앱스토어에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가 떴고 10월 12일 기준으로는 1,5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0만 명이고 1,000만 명 이상 갭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11월과 12월 실적 현황입니다. 파이 이름의 그 변경, 이의제기 검토 기능이 활성화됐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는 파이의 2,900만 활성 사용자가 돌파가 됐고요. 12월 기준으로는 3,000만 명이 돌파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공식 공지는 없었지만요. 12월 29일 날에는 이제 프리메인넷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가 진행을 됐고 12월 달에 코인마켓캡의 블록체인 컨설팅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관리 권한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B 네트워크를 보면 KYC 추가 출시 업데이트를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9, 10, 11월, 12월 계속 예고만 하고 있었죠. 11월 25일 날은 1,600만 명이 돌파가 되고요. 11월 30일 날에 2차 KYC가 이제 이때 공지가 되고 여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에 이 KYC 진행이 2차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에 3차 KYC는 2022년 1분기 때 시작이 될 거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현재 오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지가 그 12시 54분에 이제 그 공지가 떴는데
저는 오전에 8시쯤인가 이 파이 네트워크에 6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미리 그 영상으로 띄운 바 있습니다. 그 해당 영상과 지금 오늘 공지 뜬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B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월렛 커밍 순이라고 하는 어저께 그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파이 월렛처럼 B 월렛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 이것을 통해서 입출금 기능, 다른 지갑 주소로의 바인딩까지 이제 에어드랍 수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오늘 공지가 떴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의 그 로드맵과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까지의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에 파이 네트워크는 6월 28일 즈음에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로 출시를 하고 거래소 상장까지 거래소를 통한 이제 거래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렇다면 B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일까? 일단 인원수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가 일단 1월 달에 1200만 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1200만 명이 달성하는 시점은 이제 B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5월 달이었습니다. 이 기준까지만 봤을 때는 약 한 4개월 정도의 갭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1700만 명이 현재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그 B 네트워크가 1800만 정도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 1800만을 돌파를 한 거는 파이 네트워크는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8개월 정도의 인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개월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KYC 1차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부분만 봤을 때 3월 KYC 1차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B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서 지갑과 브라우저 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브라우저를 빼고 지갑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이쯤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갭 차이는 약 8개월 정도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그 12월 기준과 1700만 명이 돌파되는 B 네트워크의 12월 기준과 기준의 이제 인원과 파이 네트워크가 도달한 시점을 봤을 때는 8개월 차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장 예상 시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6월 달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B 네트워크는 2023년 2월이 된다라고 봐야죠. 이 시기 때. 그런데 B 네트워크도 해커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지사항 한 번만 띄우고 진행된 바는 없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러면 해커톤이 이제 이 시기 때 6월 28일부터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했다. 그러면 4개월 정도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때쯤 되면 2023년 10월 또는 11월까지는 당겨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정교한 부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보다는 B 네트워크가 정교함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억 명이 돌파될 때까지를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짚어봤고요. 올해 안으로 좋은 결과가 양쪽 다 이렇게 좀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가볍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